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제가 이거를 3번째 얘기하기는 하는데 재현 오빠가 되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서 꿀밤 맞는 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8시에 톡방이 열렸습니다. 그러게요. 친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개가 있네요. 귀여워요.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연쌤은 힌트 좀 주세요. 근데 왜 윙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기분 탓일 거예요. 기분 탓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 되게 간단하네요. 본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훅 자격을 들어왔습니다. 4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다들 되게 이제 당황스러운데 짧으니까 더? 네,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오. 당황하네요. 네. 네 글자인데 거의 저 안에 네. 거의 다 있어요. 거의. 그쵸.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저기서 네 글자에다가 조사 같은 거 빼면 진짜 몇 자 안 되는데. 진짜 몇 자 안 돼요. 명사만 모아봐도 지금. 그러니까. 증인 자격? 어. 비슷해요? 비슷한가 봐요. 그 재환 씨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다는 표정이거든요. 저게. 회전 재한 씨는 표정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수 5초 카운트를 네. 들어가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3. 잘 모르겠어요. 증인 자격? 증인 증인 자격. 자, 증인 자격. 정답은 증인 적격이었습니다. 적격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증인으로서 어떤 그 적합성을 따지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형사소송법상 법학과 알지 않으세요? 네, 형사소송법상. 네. 맞아요. 증인 적격이 그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뭘 물어보시는 건지 몰라서. 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데 네. 재밌는 건 전부 다 온 국민이 다 될 수 있어요. 네. 전부 다 증인 적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알고 있죠. 이제 와서. 법학과. 네. 맞죠. 자, 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들이 소득 감소로 인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제도인데요. 영세민에 대한 생계비 보조, 의료 혜택 지원,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딱 바로 안 떠오르는데 네. 네.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알 것 같아요. 딱 떠오르던 게 있었나요? 거의 없어요. 이게 그 서커스 같은데 이렇게 그 그네타기를 하면은 밑에 이렇게 딱 망을 깔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안전하게. 예. 사회 안전망, 금물망 네. 그런 거 비슷한 거. 비슷한 사회 거. 안전제도? 안전망제도? 그럼 7글자 업다운만 해주시면 그런 거. 왜 딜을 해야지? 여기서 업, 다운하고 그러면 제가 네. 바로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오, 좋습니다. 네. 자, 7글자, 7글자인가? 다운.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5, 4, 3, 사회 안전제도? 1. 사회 네. 안전제도. 사회 안정. 정답은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말하고 틀린 건 네네네, 그럼요. 사회 안전망도 그렇고 사회 보장제도도 어느 정도. 예. 그렇죠. 사회 안전제도는 없는 말로 저거를 이제 섞은 거잖아요. 없는 말이죠. 네, 없는 말이죠. 아, 그러니까 두 문제 틀렸죠, 지금? 네. 아. 세 번째 문제는 꼭 맞추길 바라면서 네. 풀어볼게요. 자, 땡땡땡땡땡이 7년 만에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엠블럼을 비롯하여 원훈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변경했습니다. 전신인 중앙정보부에서 시작된 기관은 무엇일까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를 아, 실제로 사실 막 나오는 드라마를 거잖아요. 얘기해서 순간 딱 알아챘어요, 지금 보니까. 못 알아챘어요. 얼굴을 왜 고개를 왜 흔들어요? 지금 되게 기억이 날랑말랑 해가지고. 말랑말랑해라, 그러면. 자, 한번 뭐 생각나는 단어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방금 뭐라고 얘기했었죠? 국가정보부요. 그렇죠. 근데 부서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국정원. 국가정보. 야,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들어갈게요. 사람 하나 갱생시키기. 와.
국가정보원이요. 네, 네. 정답은 되게 많이 쓰던 말인데.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야, 이건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해요. 네. 착각합시다, 우리가 진짜. 이건 우리 네. 모두가 저 그러게요. 친구 이미지 어떡하지? 그러게. 한마음만 뜻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게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와 영광을 위하여 요게 약간 좀 그 모토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좀 안 와닿잖아요. 이번에 바뀌어서 그렇고요.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이런 거 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정보가 국력이다. 이런 식의 그 모토를 썼다가 지금은 저렇게 바뀌었다고 하죠. 소리 없는 헌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네. 모두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개도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땡땡땡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은여라고 불리기도 하며 거상으로 유명합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자 상인인데요. 제주에 흉년이 들면서 모두 굶어 죽었을 때 약 500여 석의 쌀을 사들여 주민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거상 딱 하니까 알 것 같아요. 드라마. 드라마. 그러면 5초 카운트 바로 들어갈까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정답은 김만덕입니다. 김만덕. 네, 힘만 더. 과연? 정답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안 오는 문제는 또 확실하게 맞춰주니까요. 그러게요. 외연 학생이. 우리가 좋네요. 멋있습니다. 네. 이미연이 주연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진짜 재밌는 사람인데 제주도와 육지의 교역을 통해 가지고 그 부를 축적해요. 그래서 그 부를 축적했는데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500여 석의 쌀을 사들여서 주민에 줘요. 네. 그러니까 우와 대단한 여자라고 해서 네, 네. 그 임금이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벼슬도 주고 그다음에 소원이 뭐냐 했더니요. 네. 소원이 금강산 구경을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중요하다기보단 재밌는 거냐면 그 당시에 제주도에선 여자가 섬을 떠나면 안 됐대요. 근데 그러면 금강산 유람해라고 해서 금강산 유람길을 탁 해줬더니 금강산까지 가는 길에 그 모든 관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김만덕이 간다고 막 칭송해주고 막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막 카드 섹션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우리 지금 근데 방송 되게 아침마당 느낌 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주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 오는 20일부터 여성 청소년에게 대한 무료 땡땡땡땡땡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이거?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자궁경부암이요. 자궁경부암. 네. 과연? 정답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저희 어머니가 자궁 내막암이셨어요. 근데 지금 수술해서 이제는 좀 좋아지고 계신데 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사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세나 그런 것들도 심지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발견됐을 경우에 되게 그 안 좋은 상황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 암이라는 것은 그냥 빨리 초기에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건강 검진이나 그런 것을 좀 생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톡방 퀴즈 풀어봤는데요. 5문제 중에 네. 막판에 좀 저력을 보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3문제를 맞추면서 네. 오늘도 벌칙에서 또 제외가 됐습니다. 아하, 슬프네요. 오늘 진짜. 어땠어요? 일단 벌칙에서 제외돼서 네. 정말 좋기는 한데 네. 진짜 간신히 맞춘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아이 나네요. 네, 다들 맞춰라 힌트를 주셔서 예. 덕분에 맞춘 것 같아서 오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이쌤은 어떻게 보셨는지. 문제가 오늘은 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김만덕이 나오고 증인 적격이 나오고 해서 네. 좀 너를 띄는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사랑은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내자는 아닌데 막 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시사상식과는 좀 관계가 없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그렇죠, 문제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한국판 이칠 권리인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됐습니다. 야. 그리고 또 이칠 권리에 이어서 네.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도 퇴근 후에 잊어주길 바라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칠 권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우리 사회에 과연 이 두 권리가 정착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예은 학생은 그 주변에서 또는 인터넷 게시물로 이렇게 유명세를 치러봤다. 약간 이런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저는 본인이 올린 글은 아닌데 얼마 네. 전에 있었잖아요. 그 어떤? 강남 패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폭력 사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정확히 연예인이 말하면 아닌데. 그 업소녀들이라고 하죠. 업소에 나가는 사람들 신상을 공개한다든가 네. 아니면 또 소문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거 내가 돈을 주면 지워주겠다 이렇게 좀 그 협상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네, 그래서요. 네,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글로 오히려 곤욕을 치르게 된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인터넷이건 회사건 잊혀지고 싶은 심리는 왜 증가하는 걸까요?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적이나 행위, 그다음에 얘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옛날에 그런 거니까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을 좀 지우고 싶어 이런 게 많은데 그렇죠. 10년 전 글까지 검색이 된다라고 한다면 10년 전에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지금 나를 지금 규정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슈에 관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인터넷 이칠권리 시행 뭐 이런 글입니다. 네. 한국판 이칠권리인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게시물들은 지워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좀 보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사를 보시면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내 게시물을 내가 지우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 지식인의 댓글이 달렸다거나 네. 회원 탈퇴라던가 아니면 계정을 잊어버렸다거나 사이트가 문을 닫은 경우도 내가 삭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이럴 때 활용 가능한 제도가 접근 배제 요청권이라고 하는데 접근 배제 요청자는 먼저 게시판 관리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신 해당 게시물이 본인 게시물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칠 권리 이어 나온 연결되지 않은 권리. 뭐 이칠 것도 그렇고요. 연결되지 않은 권리. 사실은 우리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이칠 권리보다는 오히려 연결되지 않은 권리를 좀 더 관심 있어 할 텐데요. 예. 퇴근 이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업무를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면 안 되죠. 9시부터 6시까지. 반대로 하면 큰일 나고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사람들은 퇴근 이후로는 자기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8시에 오더니 뭐 김대리 그거 정리한 거 좀 보내. 네네. 뭐 이러면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이게 퇴근한 거냐, 내가 근무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자연스럽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걸 좀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직장인의 63%가 네. 업무 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업무 시간 이후 SNS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업무 지시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권리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퇴근 시간 이후나 휴일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직장 상사나 회사 업무에 연결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기업에서도 할 말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뭐 갑자기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주말에 해결해야 되는 일이거나 그랬을 때도 이걸 연결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업무를 있는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데 네. 뭐 탁상공론의 법이 아니냐라는 식의 기업의 입장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예은 학생은 이제 첫 번째 기사를 보고 이제 어떤 생각 나나요, 좀? 저는 이칠 권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쵸. 네. 이 단어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건 뭐 인터넷이 아무래도 좋은 점이 되게 많이 있지만 뭐 한 번의 실수라던가 한 번 올린 글이 계속 남아있는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무섭기까지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일반인들도 참 이 전 남자친구, 뭐 전 여자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게시물로 있을 때 막 깜빡하고 안 지울 수도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SNS 같은 거에. 근데 그거를 현 남자친구나 현 여자친구가 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쵸. 그쵸. 그런 상황들이 꽤나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칠 권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또 우리가 취업 방송이니까 네네. 취준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음.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SNS에 옛날에 이제 좀 하도 안 풀리고 그랬을 때 좀 욕도 할 수 하고 있고 있고, 뭐 좀 감정적인 나쁜 네, 얘기들을 그럴 쓸 수도 수도 있는데 그게 남아가지고 잊혀지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그쵸, 그쵸. 최종 면접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검색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친구 뭐야 이렇게 됐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네. 나이마다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옛날의 생각이 지금의 내 생각과는 다른 걸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옛날 생각이 지금의 내 생각과 같다고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꼭 네. 좀 잊힐 권리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잊혀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노잼 뭐 이런 거 그런 거. 요즘 꿀잼 돼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접근 배제 요청권 중에 내가 올린 글을 그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게 좀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자기가 올린 글은요, 자기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걷다가 그냥 내가 올린 글이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올린 글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URL이라든가 내가 올린 글이 맞다. 내가 올린 해당 게시판에 내가 게시했다라는 것들을 아예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걷다가 올려달라고 하면 본인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남이 올린 글은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네. 남이 올린 글은 사실 이런 글들 가운데 내가 올린 글보다는 오히려 남이 올린 글들, 아까 얘기한 뭐 네네. 악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누구한테는 지워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그런 게시판이 또 따로 있대요. 네. 가가지고 이거 좀 지워주세요 하면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포탈에서 네. 그걸 원래 올린 사람한테 통보를 한대요. 이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괜찮냐? 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의가 없으면 네. 한 30일 동안 이의가 없으면 지워준다고 하고요. 어. 뭐 이의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니네끼리 얘기해봐라 이런 네. 식으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는 이게 방법이 잘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접근 배제 요청권 요거 하나로 이제 더 예의 바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의 바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구글처럼 이런 그 포털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썼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가 쓴 건지 아닌 건지 뭐 내가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게다가 또 이게 그런 글들이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럼 또 역차별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포털 사이트들은 약간 이게 될 것인가라고 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행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도 우리 이현 학생 어떻게 봤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두 번째 기사를 보면서 네. 이 첫 번째 줄 좀 길긴 하지만 네. 이 첫 번째 줄이 사실 우리나라가 야근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되게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시아 최초로 뭐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도 좀 놀라웠고 이 기사 전체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퇴근 후에 업무 카톡 금지법.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장점은 당연히 일단 퇴근을 하면 내 시간이 보장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한다 해서 반드시 되리라는 건 없겠지만 네.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한 30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그 회장님이 모두 다 단톡방에 다 들어와 해서 300명이 단톡방에 다 들어와 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이렇게 올리면 사실 거기다가 말단 사원이 올릴 건 아니잖아요. 네. 높은 사람이 딱 올리게 되거든요. 토요일에 뭐 해라 하는 식으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냅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장점은 이제 딱 거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인가와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막상 그 상사가 좀 곤란을 겪고 있어서 그거 했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로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가령 홍보 파트를 맡은 사람은 홍보를 하는데 갑자기 뭐 내가 기업의 홍보인데 그 부정적인 이슈가 갑자기 주말에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됐어. 혼자서 낚시한다고 딱 끊어놓고 이러고 있었으면 오면 이미 일이 끝나 있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뭐 실효성은 좀 그 의심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궁금하긴 해요. 이 자이든 타이든 워커홀릭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실 그 신경민 의원실에서 처음에 발의를 한 겁니다. 네. 뭐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해야겠다라고 발의를 했는데 이미 이 법이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수정에 들어갔다고 해요. 수정된 발의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직무적으로 아까 얘기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네. 것과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렇게 돼서 만약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일하는 거랑 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정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가면서 하니까 그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런 정도의 수정이라면 어느 정도는 또 실현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실현이 된다면 좋겠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도 족보 열어주실까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짜라란. 자신이 회사 사장이라면 회사 내 SNS 사용을 금지할 생각이 있는가? 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은 학생 준비됐나요? 네, 퇴근 후에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 것은 퇴근 후에 메신저를 이용해서 업무를 주고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는 중에 SNS, 이런 메신저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 것은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이고 편리함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면 당연히 업무상 편리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문제를 낸 거는 업무상 이걸 한다는데 사장이 이거를 싫어하면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제가 좀 잘못됐는데 이 SNS가 업무가 아닌 아주 사적인 용도로 줄 쓰이고 있다. 대부분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네이트온을 좀 차단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는 싸이월드가 회사에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악용하는 경우, 악용이라기보단 그 여가 시간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지 뭐 업무 시간에 사용한다는 걸 전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SNS를 이런 식으로 그냥 여가를 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금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업무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사적인 부분. 왜냐하면 그게 그 회사마다 자기 안에서 쓰이는 메신저는 다 있어요. 그걸 쓰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업무 시간 내에는 회사에서 정말 쓸 수 있는 회사 SNS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쓰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거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되는데 이게 수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럼 뭐 여기까지 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모형의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는 이제 질문의 의도가 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말 알고 싶어서 네, 물어보는 네.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네.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 싸이월드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네, 싸이월드 네. 많이 하거든요. 네. 잠깐 드는 게 아니라 방도 꾸며야 되죠. 도토리도 얻어야 되지. 네, 시간이 네. 많이 드는데 회사에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기업에서 싸이월드가 안 되게 차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입장에서는 아니 잠깐 쉬는 시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기업에 들어오면 아예 못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랬었는데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선 정말로 그런 노동자가 정말 기계냐. 근데 노동자가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그런 딴짓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측과 그 노조 측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토론할 만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 이슈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전이라면 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기가 뭐 회사 사장 입장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를 딱 정해서 그냥 이다 아니다라고 정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뭐라고 하면 마음에 들을까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건 어떤 부분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동자 입장에서 어쨌든 노동자를 좀 믿어주고 그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권리까지 뺏기면 나는 쉬는 시간에도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커피만 마시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 좀 만족스럽게 정말 쉬는 시간에만 한다든가 우리끼리 자율협약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타협안을 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은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저는 이 답변을 준비할 때 사실 잊힐 권리, 뭐 연결되지 않을 네. 권리 이쪽과 관련해서만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새로운 질문 이거다 하고 던져주셨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외에 이 쌤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취업 또 이런 쪽을 생각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돈이라든가 경제로 연결시킬 것인가 생각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네. 두 분 MC는 뭐 사업 아이템이 있을까요? 잊혀질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그 피해를 입을 그 직업 집단이 저는 연예인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연예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 과거가 안 지워져서 문제인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분들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짜로 정말 이제 예. 방송에 나오지 못하거나 뭐 해서 잊혀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직접 찾아서 이제 곧 잊혀지기 직전에 지금 상황 잊혀질 권리 때문에 이제 곧 잊혀지기 직전이니까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가 좀 게시물들을 많이 올려줘서 단가에 계단 몇 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덜 잊혀지도록 잊혀지는 시간을 조금 뒤로 늦출 수 있도록 이러면 좋지 않을까. 무패방지위원회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오, 역시 정리를 그 잘하니까. 약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네. 그렇죠. 흥 씨는? 네. 저는 이 잊혀질 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일단 제가 가입한 것들을 기간별로 리스트를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6개월 이내에 이런 것들을 가입했고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뭐 장기 휴면 계정 이런 것들이 있다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야.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면 정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본인이 관련돼서 해시태그에 이렇게 검색을 자동으로 해줘서 댓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새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해시태그로 검색을 다 추려서 네. 명예훼손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발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해당 글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 네. 대신 이제 뭐 지워줄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이제 연결해주는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해보면 좋지 않을까. 동민 씨 너무 구체적으로 계속 기가 막혀. 오래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예, 대단한데요. 여태 들었던 답변 중에 최고입니다. 구체적이에요. 네, 우리 예은 학생은 어떤가요? 지우려는 쪽과 안 지우고자 하는 쪽이 분명히 분쟁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소송이라든지 분쟁 이런 걸 관리해주는 그런 걸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수 학생. 누군가는 잊힐 권리를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억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삭제해주는 서비스는 이미 여러 존재하며 공인이나 연예인들을 빼면 사업성이 있을지 이를 역이용해 나빠 보이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아, 역시 네. 예.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친구는. 부정적인 걸로는 최고. 네거티브한 예. 쪽으로는 천재적이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한 적이 있죠. 네. 자, 우리 온유 학생. 인터넷상 글, 사진, 동영상 자료와 모바일의 문자 및 통화 기록을 지워주는 서비스.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정보들이 유포되지 않을 권리를 대변해주는 법률 서비스. 자, 그리고 다혜 학생. 네. 잊혀질 권리와 달리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사업.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지만 이에 반대되는 내용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구글처럼 사이트 저장소가 되어 전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정보 보관소를 사업에 이용하자. 네, 유실 학생. 현대판 반촌을 만들 것이다. 디지털 기록을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잊혀지고 싶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타운을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네. 베스트 댓글 한번 선정해 볼까요? 선생님 선정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게 이 문제 자체가 저거 문제였거든요.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보라였는데 사실은 그냥 이거 자체로는 제가 보기에도 사업 아이템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나마 좀 네. 사업적으로 할 만한 게 예.
온유 학생이 온유 학생. 그러니까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정보 유포되는 권리를 대변해주는 법률 서비스에서 네. 이런 것들을 의뢰할 정도면 사실 이게 굉장히 급한 거니까 네. 충분히 돈을 낼 만한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대응해가지고 아예 그 대응 서비스까지 법률적으로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사업적으로는 그나마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온유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디지털의 공해에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건 정말 잘 이용하면 굉장한 우리한테 보물이 되지만 잘못 이용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한번 이용할 때 정말 생각을 거듭해서 신중하게 이용하고 그런 것을 남길 때도 신중하게 남기는 것. 이렇게 해야지 잊혀질 권리 어쩌고 이런 걸 따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이용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 어땠어요? 네, 저는 오늘 잊혀질 권리와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관련 법들이 뭐 어떤 배경으로 생겨났는지 지금 이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시행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잘 시행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 이 쌤 얘기하신 거와 더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